다리가 무겁다고 느끼고 무게감, 팽만감 등을 느끼게 하는 게 하체 부종입니다. 정맥 때문에 이렇게 부종이 생기는 경우는 서 있을 때 더 악화가 돼요. 약물에 의해서 붓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고, 반드시 체크해 봐야 될 게 다리에 부종이 있으면 꼭 눌러보세요. 눌렀을 때 아프다는 거는 그 주변에 염증이 같이 동반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병원에 가면 이제 진단 검사를 해야죠. 병원 가면은 어떤 검사를 하느냐, 콩팥과 간 기능이 괜찮은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혈액 검사도 해야 되고 소변 검사도 해야 되고 간 기능 검사 같은 걸 같이 해주고 심장도 체크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부어 있을 때는 초음파 검사가 굉장히 필수적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심부정맥 혈전이 생길 수도 있고 만성 정맥 부전 때문에 이렇게 다리가 붓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반드시 초음파가 필수고요. 초음파가 아주 진단에 도움이 되지만 림프까지는 볼 수가 없어요. 초음파로. 림프가 흐르는 거를 알려면 특수화된 검사들이 필요합니다. MRI를 찍는다든지 아니면 거기 특수 형광물질을 집어넣어서 하는 그런 검사가 필요할 수가 있고요. 임상적으로는 이거는 어디 혈전이 생겼는데 아니면 심부정맥 혈전이 생긴 게 맞는 것 같은데 초음파로 봐도 아무리 봐도 안 보여요. 그렇지만 의심이 돼요. 그때는 혈관 조영술을 해야죠. 왜냐하면 심부정맥 혈전증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를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초음파만으로 부족해서 정맥 조영술 같은 거를 하거나 아니면 MRI를 찍을 수도 있습니다. 심장 초음파도 필요하면 해야죠. 심장 기능이 떨어져도 우려혈성 심부전 같은 게 있을 때 하체 부종이라든가 수면 무호흡, 폐동맥압이 올라가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의심이 되면 심장 초음파도 해봐야 됩니다. 부종의 관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부종은 원인을 제거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만성 정맥 부전 아니면 림프 부종, 약물 때문에 이렇게 붓는 경우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는 그 약물을 좀 다른 성분으로 바꾼다든가 끊을 수 있는 약은 끊어주는 게 부종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다리가 좀 몸이 좀 부었어 그럴 때 이뇨제를 먹는 경우가 있어요. 이뇨제 먹으면 당장 붓기는 좀 빠져요. 그렇지만 원인을 파악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몸이 부어서 이뇨제를 먹는다,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병원에서 검사를 하고 의사의 처방 하에 이뇨제는 드시는 게 좋고요. 예를 들어 만성 정맥 부전인 경우에는 이뇨제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피해야 되고, 정맥 부전 같은 경우는 다리 올리기라든가 압박 스타킹으로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림프 부종인 경우에도 다리 올리기나 압박 스타킹이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정맥 질환일 때는 이게 도움이 되는데 동맥 질환, 말초 동맥 질환 때문에 붓는 거면은 스타킹이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원인을 찾아봐야 돼요. 림프 부종인 경우에는 마사지가 도움이 됩니다. 림프 마사지 하는 방법은 유튜브에 찾아도 많이 나오는데 집에서 혼자 할 수도 있고 누가 도와줘도 돼요.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마사지는 강하게 한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살살 손가락으로 피부만 잡고 슥 하고 밀어주듯이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 게 림프 순환에서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꾹꾹꾹꾹꾹 누르는 게 아니고 손가락으로 살짝 잡고 이렇게 쓰다듬듯이 해주는 게 오히려 림프 순환을 더 좋게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로 림프가 어디로 가냐면 다리 같은 경우에는 무릎 안쪽에서 허벅지 안쪽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서 서해부까지 올라가거든요. 근데 안쪽이에요. 이게 허벅지라 그러면 이 앞쪽 종아리 이쪽이 아니라 안쪽을 이렇게 살살살살 위로 쓰다듬어 줘도 림프 순환에 훨씬 도움이 되니까 이런 마사지를 좀 해주시고요. 심부정맥 혈전증 같은 게 있으면 위험하겠죠. 그러니까 꼭 병원에 가서 확인하시고 심부정맥 혈전증이 있다 그러면 항응고제를 처방을 해주실 거예요. 그거 열심히 드시면서 조절을 해주셔야 되고요. 혈전이 지나가고 나서 붓거나 통증, 경련, 모세 혈관 확장증 이런 게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증상에 맞춰서 해결을 해주시면 되고, 약물 때문에 부종이 생기는 경우가 꽤 있다 그랬잖아요. 대표적으로 보면 항우울제라든가 아니면 고혈압약, 그리고 대상포진 걸렸을 때 먹는 항바이러스제도 부종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항암치료제라든가 이런 것도 부를 수가 있고, 호르몬제, 그 다음에 흔히 먹는 정형외과 약 있잖아요. 진통제. 진통제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거 먹고 몸이 붓고 숨쉬기 힘들고 막 가렵고 막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진통제가 나한테 맞지 않는 분들은 병원에서 처방을 받을 때 잘 얘기를 하셔가지고 본인한테 맞는 약을 처방받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드릴 거는 비만인데요. 비만 자체가 하체 부종을 유발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비만이 있는 경우에
동반되는 질환이 이런 정맥 질환이라든가 림프 질환이 잘 동반이 됩니다. 그래서 다리가 잘 붓는 분들은 체중 조절을 좀 해주시는 게 도움이 돼요. 결론은 하체 부종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병이라기보다는 다른 질병을 시사하는 심각한 증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 아까 설명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건 부어있는 부위를 눌러보세요. 눌렀을 때 통증이 동반이 된다. 그러면 빨리 병원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병원 가서 왜 부었는지 초음파 검사도 하고 필요하면 심장 검사도 하고 뭐 혈액 검사, 소변 검사 같은 게 필요할 수가 있으니까 부어 있을 때 눌러보고 눌렀더니 아프다? 그러면 빨리 가까운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해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하체 부종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검사 방법과 자가진단법 그리고 치료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체 부종 굉장히 흔한 질환이기 때문에 별거 아니다라고 넘어갈 수가 있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위험한 사인들이 보인다면 반드시 병원 가서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